소금물 먹으면 진짜 건강한 거 맞는지 좀 알려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거 제가 참 하고 싶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했어요. 이미 엄청 많이 했습니다. 7편 찍었습니다. 7편.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알고리즘에 안 뜨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알고리즘에 안 뜬다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소금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영상은 그냥 100만 넘어가요. 근데 소금물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내지는 건강에 나쁘다, 이런 영상은 조회수가 1만, 2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리즘에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또 하게 됐냐? 그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금을 짜게 먹는 것만 여태까지 제가 했지 소금물을 추가로 먹는 건 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1번 들었고, 두 번째는 한 댓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는데 어느 날 댓글에 닥터 딩뇨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그래도 헷갈릴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댓글이 딱 제 전곡을 찔러가지고 실제로 소금물을 장기간 먹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나빠지는지 그런 모든 연구를 다 찾아보고 다 읽고, 물론 또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악플이 달리겠죠. 그래도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올바른 정보를 알게 되고 또 건강해지면 저는 그걸로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소금물 먹으면 건강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넷캐스트 닥터입니다. 제가 소금물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 명백하게 도움이 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탈수죠. 탈수. 운동이나 과로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경우, 그 다음에 장염, 이렇게 탈수가 된 경우에 우리 응급실 가면 링겔 맞잖아요. 그 링겔을 이제 생리식이요소를 먹는 거죠. 그거를 경구수액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도움이 됩니다. 링겔 맞는 거니까. 우리 병원에 가면 링겔 놔주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생리식이요소 놔주는 거 다 소금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탈수나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응급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놓는 거지 평생 링겔 맞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평생 링겔 맞아도 건강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일시적으로 링겔을 마셨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고, 탈수 회복을 해서. 두 번째 그룹이 비강세척, 코세척. 그분들이 주장하는 뭐 소금을 마시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코 세척하는 건데, 이거는 장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12개월 이상 해도 안전하다. 물론 이제 뭐 세척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좀 더 특수한 경우 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CT 찍을 때 조영제 주사 맞는 거, 그거가 콩팥 독성이 있거든요. 소금물을 미리 마셔주면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아주 특수한 사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기립성 빈맥증후군. 이거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야말로 소금물을 장기간 먹었을 때 크게 부작용 없이 치료가 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였다면 말이 되는 기립성 빈맥증후군은 장기 데이터도 있고 소금물 먹었을 때 크게 부작용 없이 안전했고요. 그 다음에 소금물 가글. 이거 지난 박창진 원장님 인터뷰에서 소금물 가글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도 동의하는 반대.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는 도움이 꽤 되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시중에 파는 가글보다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가글이 없을 때 해볼 수 있다,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소금을 마시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씩 짧게 보시면 우리 아프리카에서 소아설사로 인한 사망의 93%를 이 생리식염수를 마셔주면 줄일 수 있다. 엄청나죠. 뭐 사망률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거니까. 근데 소금물 마셔가지고 사망률을 10분의 1로 줄이는 걸로 명백히 입증된 그 WHO 표준 경구수액요법 조제법이 어떻게 되냐, 이 물도 이제 미네랄이 없는 증류수 1리터에 소금 반 작은술입니다. 소금 반 티스푼 2.6g 타고 설탕은 1큰술입니다. 13.5g. 이게 소금물인가 설탕물인가 싶던데, 우리가 집에서 포카리 스웨트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먹이니까 설사로 인한 사망률을 93% 줄이더라. 자, 여러분, 증류수 1리터에 소금 2.6g입니다. 그것도 탈수 상황을 모면할 때 잠깐 쓰는 용도고요. 비강세척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됐지만 이거 마시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반드시 약국에 파는 멸균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여러분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연구에서 수돗물로 매일 비강세척하다가 뇌 먹는 아메바 걸려가지고 막 그런 케이스 리포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막 멸균 되지 않은 그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 멸균 생리식염수 약국에서 파는 걸로 비강세척하는 거는 뭐 축농증이나 여러 가지 비염에서 안전하다. 그 다음에 CT 조영제 주사 맞기 전에
소금을 마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마르세유 컨셉시옹 병원에서 신장내과 2006년 논문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상기 환자분 312명을 대상으로 조영제 맞기 전에 링겔 맞은 그룹하고 소금을 마신 그룹하고 비교해보니까 소금을 마신 그룹이 링겔 맞은 것만큼 콩팥 보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런 아주 뭐 특수한 연구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팥 안 좋은 분들이 잠깐 그 독한 조영제 맞기 전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마시면 콩팥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링겔은 못 맞는데 조영제는 또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특수한 경우에 콩팥병 3기 환자에서 소금물을 일정 수준으로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당연히 신장내과 지시 아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소금물을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유일한 그룹, 기립성 빈맥증후군. 기립성 빈맥증후군이 뭐냐면,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갑자기 확 실신할 것 같은 그런 증상 있잖아요. 그게 기립성 저혈압인데, 그건 아니고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심장이 막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를 기립성 빈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그 논문에 나온 용량을 불러드릴게요. 물 500cc에다가 소금 1.5g, 3분의 1 작은 술, 정말 조금 타야 돼요. 3분의 1 작은 술을 타서 하루에 2, 3회, 그러니까 1에서 1.5리터 마셔주면 이게 장기 데이터도 있고 또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기립성 빈맥증후군도 좀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정말 기립성 빈맥증후군이 맞아야겠죠. 이게 뭐 내가 앉았다 일어날 때 심장이 뛴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진단하시면 안 되고, 대학병원 가면은 심장내과에 이거 기립경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찌 올라가면서 이게 그 심전도 재주는 걸 통해서 정말 기립성 빈맥증후군이 확실히 확진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는 금기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뭐 부종, 뭐 뇌혈관 질환, 이런 소금물을 먹을 수 없는 금기사항이 확실히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장내과 지시 아래 상의해서 엄격하게 서로 관리하에 드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소금물을 장기간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 그 유일한 그룹은 맞긴 맞아요. 자, 마지막 일시적 제한적 도움이 되는 그룹이 구강건강, 소금물 가글. 자, 이 소금물 가글도 제 생각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꽤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게 시중에 파는 또는 약국에 파는 가글보다 우월하다 이런 논문은 단 하나도 없었고, 꽤 그거만큼 도움이 되거나 그거보단 못하지만 약간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장기 데이터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가장 길었던 데이터는 3개월까지는 안전했다,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금 양치는 또 다른 말이야. 소금 막 이거 그 입자 가루로 해가지고 막 닦으면 명백히 그거는 잇몸 손상되고, 박창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소금물은 아지만 소금을 추가로 넣어서 먹으면 건강해지는 그룹도 있어요. 심지어 이 집단에게 고염식을 제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소금 짜게 먹으면 뭐 죽을같이 말하던 그 7, 8편 영상을 찍어내던 닥터 딩녀가 지금 현재 실제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그룹이 바로 요양병원에서, 보통은 고령인데 특히 뭐 80세 이상의 정말 초고령에 가까운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특히 남자도 있지만 여성분들인데 식사량 굉장히 적고, 또 아까 말한 소금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그 고혈압이나 뭐 신장, 심장질환 뭐 그런 거 없는 분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뭐냐면 피검사에서 저나트륨 혈증이 있는 분들, 정말 실제로 피검사에서 입증된 건데, 또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나트륨이 떨어진 그 이유가 없는 분들이야. 탈수도 없고 부종도 없고 항인 호르몬 분비에도 문제가 없는데 저나트륨 혈증만 있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은 정말 소금을 안 먹어서 나트륨이 떨어진 분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분들이 요양병원에 굉장히 많고, 심지어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병명도 있습니다. 그게 티앤토스트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차와 빵 증후군이죠. 고령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 고기나 소금 이런 걸 너무 안 먹게 되고 탄수화물하고 차만 마신다. 그래서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저나트륨 혈증이 되는 그런 걸 차와 빵 증후군, 티앤토스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정말 식사에 소금을 약간 추가해서 고염식으로 드리면 굉장히 나트륨 회복도 잘 되면서 여러 가지 컨디션들도 좋아지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어요. 원래 너무 안 먹던 걸 이제 올려주는 거니까. 근데 이 집단 역시 그 소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죠. 우리 평범한 건강한 성인들 다 마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식이염분 섭취 저하로 나트륨이 떨어진 것이 맞다는 걸 입증하는 게 병원에서도 내과 의사가 아니면 감별하기 힘듭니다. 근데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께서 그걸 주장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차와 빵 증후군하고 기립성 빈맥 증후군 두 그룹은 확실히 소금 내지는 소금물이 일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그룹은 소금을 마시면 건강해지는 그룹이라는 영상으로 제가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고자 하는 그 일반적인 소금을 먹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궁금증은 사실 지금까지 말했던 그런 특수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소금물 실험의 6가지 조건이 앞에 말했던 그런 특수한 조건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닌 거고, 두 번째는 일상적으로 짜게 먹는 그 고염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식사 다 하고 별도로 소금을 추가해서 먹는 조건인 거고요. 세 번째는 또 소금도 아니고 소금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고요. 네 번째는 장기간이어야겠죠. 잠깐 뭐 일주일 먹으니까 막 몸이 너무 좋아진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늘 이거 소금 주장하시는 분들 항상 하는 얘기죠. 정제염은 안 됩니다. 미네랄 소금이어야 됩니다. 뭐 천일염이어야 됩니다. 암염이어야 됩니다. 죽염이어야 됩니다. 용융 소금이어야 됩니다. 그분들 조건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에 대한 논문도 제가 다 찾아봤고, 여섯 번째,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올바른 논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임상대조 연구여야 돼요. 짜게 먹었을 때 쭉 어떻게 되는가 관찰하는 연구보다는 그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소금물을 먹이고 한 그룹은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공정한 거거든요. 그거를 임상대조 연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중 맹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짜니까 맹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소금을 알약 캡슐에 넣어가지고 삼키면 그거는 임상대조가 가능해요. 소금 물은 안 돼도 소금 알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서 훨씬 더 정확하다는 이중맹검 임상대조 연구는 없나, 소금 캡슐로 먹어서 한 건 없나, 그거는 뭐냐면 또 장기 연구가 없어요. 소금을 임상대조로 장기적으로 먹는 연구는 윤리허가 승인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IRB라고 하는데, 임상 연구 논문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IRB가 뭔지 알 겁니다. 이 IRB에서 그렇게 소금 장기간 임상대조 연구로 먹는 연구를 승인해 주지가 않습니다. 그게 예측 가능한 명백한 위험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장기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 고혈압 생기고 심혈관 질환, 콩팥 질환, 뇌혈관 질환, 사망률 이런 게 다 올라가는 게 명백하게 입증돼 있는데 왜 네가 그런 실험을 하냐는 거죠. 승인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소금물 드세요, 소금 많이 드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IRB가 뭔지 모르거나 임상 연구를 한 번도 안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연구는 당연히 없는 거고, 제가 끝까지 이중맹검으로 임상대조 연구는 없나 찾아보니까 한 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1, 2, 6번 만족하는 연구가 2008년에 영국 던디 대학교에서 건강한 정상혈압 남성 지원자 16명, 그러니까 고혈압이 없는 분 16명 성인을 이중맹검 교차 방식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알약에다가 소금 11.7g, 엄청 고염식. 우리나라 지금 성인 평균이 8.5g 정도 먹는데 플라시보 그룹은 일반 식사에 저염식으로 해서 2.3g만 먹었고, 실험군은 소금 알약 캡슐을 더 해가지고 총 14g 정도를 먹었다는 거예요. 엄청 저염식과 엄청 고염식이죠. 이렇게 5일간 딱 먹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혈압이 플라시는 117, 소금 알약은 121, 4 올랐다. 4 별거 아니네. P값이 0.005. 통계적으로 완전히 의미 있게 차이가 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단 5일간 먹었는데 심장 이완 기능이 저하가 됐고요. 심전도에서 심장 전기 안정성이 저하가 됐습니다. 의학을 아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그냥 결론이 났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5일 너무 짧지 않냐?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IRB 때문에 장기 실험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일주일은 또 이중맹검은 아니었고 이제 짠맛 다 느끼면서 그냥 오픈해가지고 먹은 실험이 벤더빌트 대학에서 2023년 연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 2개 도시 거주인입니다. 50에서 75세 고령 성인 213명을 대상으로 오픈해서, 이중맹검 아니고, 육수 큐브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짠지 아시죠? 그 육수 내는 그거 2개 하면은 소금이 5.5g입니다. 그래서 실험군은 육수 큐브 2알 5.5g 소금을 추가해서 먹어라 이렇게 하고, 아닌 그룹은 그냥 싱겁게 먹어라, 하루에 소금 1.3g만 먹어라 이렇게 하고 식사를 자율적으로 먹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짜게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미 이 미국 그 고령 도시 거주인이기 때문에 일상식을 먹는 분들이 벌써 하루에 11.3g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8.5g이니까 이미 엄청 짜게 먹는데 거기에 육수 큐브 2개에서 5.5g 추가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12.7g, 살짝 뭐 1.4g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맹검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줄었고, 그 다음에 저염식 1.3g만 먹으라 한 그릇도 그렇게 싱겁게는 못 먹죠. 그래서 3.2g 먹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먹어보니까 11.3g 먹은 한 125, 12.7g 먹은 한 126, 혈압이 1 올랐고 3.2g 먹은 한 119, 딱 그 정도. 진짜 일주일만 했는데도 혈압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고요. 아이고 닥터 딩녀야, 소금 물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소금만 얘기하고 있네. 소금 물 더더욱 이거는 실험이 안 되겠죠. 임상 승인 허가가 안 나는데 소금 물 먹은 연구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실험을 설계해서 개입을 할 수는 없고 천연 실험장이 있었습니다. 소금물을 모르고 일상적으로 먹어온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 2, 3, 4, 5, 6번 빼고 이 5개의 조건을 만족한 연구가 2개 있었고, 첫 번째가,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장기간은 아니었습니다. 단면 대조 연구였고, 그게 뭐냐면 2021년에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인데, 이분들이 케냐에 2019년에 가보니까 다산화치 부족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시면 BMI가 평균 18.2, 엄청 저체중이죠. 그러니까 비만이 아니란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량이 많고, 또 주식이 뭐 염소젓, 그러니까 유제품이죠. 유제품이 또 굉장히 고혈압에 엄청 좋거든요. 우리 대시 식단에서 유제품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량 많고 비만 없고 유제품 많이 먹는 식생활에 당연히 가공식품 전혀 안 먹을 거고요. 고혈압이 생길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다산화치 부족의 고혈압이 너무 높은 겁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이 부족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옆에 이제 투르카나 호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식수에 염분이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다산화 지역이 이제 극심한 가뭄, 고온, 증발 막 이런 걸 반복하는 내륙 사막 지역인데, 지하수하고 호수에 막 암염 같은 게 막 녹아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담수가 돼야 되는데 염수가 돼 있다는 거고요. 그거를 다산화치 부족이 음용수로 본인들이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은 그 식수의 염분 농도하고 고혈압 간의 유병률을 이제 관찰 연구는 아니었고 단면 연구로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혈압 확률이 정확하게 비례해서 올라가는 용량 반응 관계, 완벽한 비례 관계가 나왔고, 그러면 그 농도가 어느 정도냐? 굉장히 짜게 먹은 거 아니냐? 1리터에 소금 10분의 1 작은 술, 정말 인간의 감각으로 짠맛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이 정도 용량을 은근히 먹어왔는데도 고혈압 확률이 36% 나왔다는 거죠. 120ml 먹은 사람은 13%인데 520ml라고 해봤자 10분의 1 작은 술인데 36%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음용수 염분하고 고혈압 확률이 완벽하게 비례해서 나왔다는 거고요. 자, 이거 단면 연구 아니냐? 관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오늘 그야말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소금물을 장기간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단 하나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2017년 런던 위생열대의대에서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의 주민들을 연구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지금 해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방글라데시 지도고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 지역의 이 부분을 주민들을 보니까 해수면 상승하고 염수가 침투되면서 역시 식수가 오염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염분이 음용수에 침투가 돼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진이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의 성인 581명을 15개월간 장기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3차례 걸쳐서 혈압, 소변, 음용수의 나트륨 농도 이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음용수의 나트륨 농도가 리터당 100mg 낮아질 때마다 수축 기혈압이 0.98, 이완 기혈압은 0.57 낮아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0배 해볼게요. 10배 하면 리터당 나트륨이 1g 낮아질 때마다 혈압이 10의 5 낮아진다. 소금으로 환산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로 바꿔볼게요. 결국 결론은 뭐냐? 리터당 소금 2.6g 더할 때마다 1리터의 반 작은 술 타서 그거를 음용수로 마실 때마다 10의 5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걸로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닥터는요 계속 고혈압만 얘기하네. 혈압 원툴 아이가. 이 지역 방글라데시 해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2019년에 히로시마 대학에서 또 연구를 해봤어요. 찾아가 보니까 고혈압만 생긴 게 아니고 이 식수 오염으로 인해서 의료비 증가, 사회 경제적 불안, 이주 위험, 다양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죠. 건강이 망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닥터는요, 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온 거 아니냐? 재밌는 연구가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 소금물을 마셨을 때 혈압이 내려간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집단에 내나 방글라데시 해안 지역이고요. 어떤 집단에서는 굉장히 낮은 염도의 특수한 소금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마시니까 혈압이 오히려 맹물 마시는 사람보다 더 내려가더라. 그런 집단도 있더라. 여기는 이제 음용수에 정확한 뭐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농도를 딱 표시해 주진 않았지만 계산을 해보면 그 혈압이 개선됐다는 그 기적의 방글라데시 저염수 보시면 나트륨이 대략 35에서 140 정도 굉장히 저염수고, 칼슘이 13에서 60 오히려 굉장히 높고요. 마그네슘이 13에서 36 높아요. 그래서 이 음용수는 왜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또 높냐, 여기 지역은 해수가 안반을 통과해서 지하수로 침입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안반수라는 거죠. 완전히 바닷물이 생짜로 섞인 게 아니고 천연 광물들이 섞여서 칼슘, 마그네슘들이 막 섞여 들어오고 오히려 나트륨은 좀 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살짝 들어갔지만 칼슘, 마그네슘이 꽤 풍부한 천연 안반수 같은 음용수를 이 방글라데시 특수한 이 그룹 집단들이 마실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험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나트륨이 혈압에 미치는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닥터는요, 칼슘,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 소금 먹으면 안 되나? 혈압이 떨어지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방글라데시 그 기적의 물 경도 염수가 나트륨이 리터당 한 100에서 200ml 정도 됩니다. 칼슘이 한 30, 마그네슘 20 정도. 요 정도에서는 나트륨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이 나트륨의 효과를 칼슘, 마그네슘 30ml, 20ml가 커버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수돗물, 우리 아리수, 나트륨은 굽니다. 훨씬 적고 칼슘은 거의 비슷하죠. 마그네슘 조금 적지만 여러분 아리수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제주 삼다수, 우리 생수물 파는 거는 조금 미네랄이 너무 적긴 하죠. 나트륨도 적지만. 그런데 그 미네랄이 가장 많다는 천일염을 1리터에 2g 타서 먹으면 어떻게 되나? 나트륨이 700, 칼슘은 4, 마그네슘 미네랄이 가장 많은 그 천일염을 타도 15입니다. 그러니까 칼슘, 마그네슘은 미네랄이 가장 많다는 천일염을 타도 택도 없고, 나트륨은 5배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칼슘 30ml, 우유 30g만 먹으면 됩니다. 마그네슘 20ml, 호두 30g만 먹으면 됩니다. 그걸로 드시면 되고, 에이, 그 천일염보다 죽염이 훨씬 좋다던데요? 용융소금이 훨씬 좋다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일염이 제일 미네랄이 많은 게 맞습니다. 소금을 타가지고 내가 미네랄을 먹어보겠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냥 칼슘, 마그네슘 들어있는 음식 먹으면 아주 쉽게 이거는 보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소금 내지는 소금물 논문 다 설명드렸고, 아니 닥터등요, 혈압 조금 올라가도 뭐 나머지 건강 다 좋아지면 된 거 아니냐. 자, 소금은 별도로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만성신부전에 명백하게 위해를 가하고 악화시키는 것이 입증이 돼 있고요. 골다공증, 위암은 그럴 것이다, 조금 약한 연관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모든 우리 위험 인자 중간 질병 중에서 우리 사망 질병에 관여하는 1위입니다. 1위. 소금이 고혈압을 통해서 우리 인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빼고, 음식 중에서 또 가장 위험한 게 별도로 따져봤을 때도 소금이에요. 물론 여기 2010년 연구에서는 이제 과일에 이어서 2등이었지만 2017년 연구 보면 사망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 요인 1위가 나트륨, 장애의 2등이 나트륨이에요. 우리 지역 아시아 태평양 고소득 국가만 봤을 때는 수명에도 1등, 질병에도 1등이 소금 많이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소금 많이 먹으면 너무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깎이니까 정부에서 엄청 우리 소금 섭취량을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5년에 하루에 5,000ml 먹던 거를 지금 2018년에 3,200ml, 그러니까 8.5g 정도로 줄이니까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명도 엄청나게 같은 기간에 늘었고요. 그래서 국민 1인당 나트륨 800ml 감소시키니까 그 경제 효과가 6조 원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염식이 어느 정도 효과냐, 금연급이다. 담배 끊는 것만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사망에 기여한다. 이게 애니제임에 실렸고요. 그래서 소금 많이 먹는 게 우리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거 1위입니다. 1위. 의사들끼리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의사들끼리 말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압도적으로 명백하게 건강에 나쁜 게 맞고 그 나쁜 정도도 제일 크다는 거예요. 자, 소금이 주범이 아니지 않냐? 설탕이 주범이 아니냐? 우리나라 2016년, 18년 통계 보시면 설탕을 알맞게 먹는 비율이 우리 국민의 83%, 85%입니다. 지방 조금 많이 먹긴 하지만 62%, 72%는 그래도 지방도 건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자, 소금을 건강하게 먹는 비율이 여자 40%, 남자 15%입니다. 이러니까 소금이 우리 건강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소금이 주범이 맞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특수한 경우, 일부 뭐 탈수나 뭐 기립성 빈맥 증후군, 뭐 너무 초저염식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빼고는 일반적으로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되는 게 논란이 없이 맞다는 거죠. 제가 너무 많이 한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모든 논문 그래 알겠다, 100% 이해한다. 근데 내가 소금물 먹고 건강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거는 정말 100번, 1000번, 만번 뭐 소금 영상뿐만 아니고 뭐 너무나 많은 영상에서 제가 수없이 반복한 말입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개인의 사례, 아넥도트라고 합니다. 이런 아넥도트, 내 주위에 10명, 100명을 데려와도 그거는 전혀 증거가 안 됩니다. 그렇게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소금물 먹고 건강해졌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그냥 무작위로 한 1000명 정도 봤을 때 소금물 먹은 사람, 소금물 안 먹은 사람 건강 비교하는 게 있고, 아니면 수가 적어도 딱 그냥 랜덤으로 나눠서 누구는 소금을 먹이고 누구는 소금을 안 먹고 그렇게 증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과관계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3가지 정도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닭이 울면 해가 뜨죠. 그러면 닭이 울어서 그 닭이 우는 소리 듣고 해가 뜬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해가 뜨니까 닭이 온 거죠. 이런 거를 역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상어 물림 사고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기 때문에 상어에 물린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름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리고 상어도 자주 출몰해서 자주 물린 거죠. 이런 거를 공통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정해야 올바른 설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고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밥 때문에 폐암에 걸린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라인들을 다 보정하는 게 올바른 실험 결과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늘어나고 심장병 늘어나고 콩팥병 늘어나고 뇌혈관 질환 늘어나고 사망률이 올라가는 게, 그런 모든 걸 보정하고 정말 첩첩이 증거들이 쌓여서 명백해졌다는 겁니다. 아이 그래 닥터는요 알겠는데 왜 내가 소금물 먹고 건강해졌냐고. 거기에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3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소금물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먹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건강에 좋을 만한 행동들을 추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마 결정적일 건데, 결국 플라시보, 소금물이 건강에 좋다는 영상을 보고 마시면 맹물을 마셔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맹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그냥 약을 먹고도 탈모가 막 치료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플라시보보다 더 효과가 있어야 약으로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3번째는 당연히 이게 우연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병이 나을 시기가 됐는데 그때 마침 소금물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3가지 경우로 소금물을 먹고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소금을 먹으니까 몸이 막 너무 가뿐해지고 막 잔병치레도 없어지고 면역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막 너무 이 기적의 효과를 너무 알리고 싶은 그 심정은 알겠는데, 그거를 제 영상에 댓글로 쓴다는 것, 이것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은 소금물의 용량이 어떤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말씀드렸던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부종,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에게 소금물은 그야말로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넥도트로 소금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거를 공연성이라고 하죠. 우리 대중에게 댓글로 알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제 영상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구들이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댓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 무게를 알고 계실지, 공연성이 됐을 때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에 무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7가지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금물은 특수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탈수 같은 경우죠. 두 번째로, 소금물은 특수한 경우에 장기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티엔토스트 신드롬,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죠. 세 번째, 국소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강세척, 구강세척. 그 다음에 고염식이 우리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건 맞지만 초저염식도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라는 논란이 있기는 해요. 이런 걸 제이커브 이론이라고 하고, 정말 초저염식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또 별도로 있다는 거. 이 4가지가 이제 소금물에 대한 변호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하지만 5번째, 지금 말했던 4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그룹은 일상 대중 건강한 분들은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경변, 부종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건강에 명백히 악화됩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내지는 고염식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이 올라가고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도 명백하게 입증되어 있습니다. 의사들끼리 말 다르지 않습니다. 논란이 없습니다. 6번째, 소금 중에 가장 미네랄 많다는 천일염도 그 미네랄은 정말 미약합니다.
소금이 90%입니다. 천일염에도. 그래서 그 미네랄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음식으로 우리가 건강에 좋은 미네랄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 결론이자 부탁이자 당부 말씀. 본인이 좋아진 개인의 경험을 댓글로 쓰실 때는 그 말의 무게를 실감을 하면서 정말 신중하게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일반 시민분들, 네티즌분들, 환자분들의 말의 무게를 논하기에는 저도 유튜브 하지만 소금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지금 영상 보시는 소금이 건강하다고 아침마다 소금차 드시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분들은 진짜 따로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소금물이 과연 건강한지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말 모든 논문을 다 읽고 마지막에 소금물 먹고 건강해진 분들의 마음가짐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